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웨딩 스타일링 강의를 맡게 된 김혜연입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웨딩드레스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가 아마도 흰색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입는 흰색 웨딩드레스가 과연 처음부터 흰색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만약에 흰색이었다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던 시기는 언제쯤이었을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시간에 바로 웨딩드레스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보면서 언제부터 웨딩드레스가 흰색이었는지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이 웨딩드레스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국내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그 프랑스 해외 원서를 번역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어를 잘해서 원서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원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불어 과외까지 받아가면서 번역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제 귀하고 중요한 자료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수업 시간을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실게요. 지금 이제 웨딩드레스 하면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서양식 혼례복을 얘기하죠. 그리고 기독교 관습과 그 관습에 대해 그려내고 있는 많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션 사조를 거쳐오면서 지금에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스페인, 남프랑스 또는 프랑스 보르도르와 같은 몇몇 지역에서는 머리에 붉은색과 흰색으로 짜여진 상징적인 연결을 뜻하는 베일을 머리에 둘렀다고 해요. 그리고 7세기의 이시도르에 의하면 여기서 이시도르는 세비야의 대주교의 이름을 뜻합니다. 결혼 생활의 파괴 불가능성이 순수를 나타내는 흰색과 혈연 자손들을 나타내는 그런 붉은색을 통해 베일에 표현되어졌다고 해요. 계급 제도가 있던 사회에서는 의복의 재료나 색깔, 그리고 재단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했었죠.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은 혈통을 잇는 것과 가족들의 결합을 찬미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이 담긴 의식이었죠.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그런 의미를 가진 의식을 거행할 때 입는 의복이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아주 분명했어요. 중세시대 결혼식에서 공주가 입었던 드레스는 크게 유행을 따르지 않고 그냥 화려했으며 그냥 웨딩드레스 자체가 혈통 계승을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그 흰색 웨딩드레스가 언제부터 입기 시작을 했느냐, 그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은 많은 서적에서 많은 논문들에서 18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서 입혀졌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역사라는 거를 이제 저 또한 이 해외 프랑스 원서를 읽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몽테뉴 기록에 의하면 1581년 4월 일요일 처녀 은혜의식 때 식을 치르던 처녀들이 모두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는 17세기부터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처녀 은혜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은 이들이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교황은 소녀들에게 역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면서 세례 성사를 혼인 성사 같이 연결시켜서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이제 뭐 출산을 위해 혼전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에 치러졌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순수성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신부의 상징으로 성모 마리아를 표본으로 내세워 순수성이라는 개념과 연관된 관례 의식의 흰색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더 많이 등장했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흰색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붉은색 또한 여러 가지 혼인 의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1523년 로렌조 로또가 그린 마르실리오 가소티의 그의 부인 파우스티나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붉은색 공단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 그림은 세속 결혼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선물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맹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의 초상화 속의 여성은 진주로 장식된 가는 끈의 밴드를 머리에 두르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가는 끈의 밴드는 진주 장식은 처녀성을 상징했던 때예요. 이제 붉은색의 사용이 이제 점점 더 일반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혼례 의식에서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호환되어 이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그 예시가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들을 같이 보시면 카르나발레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혁명 시대의 법률 혼의 장면을 담은 메달 장식을 보면 각각 같은 장면에서 신부가 한쪽에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흰색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흰색을 입기도 하고 붉은색을 입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초가 되면서 특권 측의 영성식에서 이제 흰색이 순수와 순결의 상징으로 이제 입혀졌던 최초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에도 흰색을 입었지만 순수와 순결의 그런 의미를 담은 흰색으로서의 웨딩드레스는 본격적으로 17세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족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드레스가 흰색에서 은빛 드레스도 등장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왕 라디슬라스와 혼인한 마리드 공작은 은색으로 수놓은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여기 그림 자료를 보시면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살짝 은빛이 도는 그런 화이트 드레스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제 그 전에는 흰색이나 붉은색이 입혀졌다면은 이제 서서히 은빛이 도는 그런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 자료도 한번 보실게요. 18세기에 오렌지의 왕자와 혼인한 안느 덩글르테르는 은빛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크렘린에서 보존되고 있는 러시아의 캐터린의 웨딩드레스도 은빛이었다고 해요. 바로 그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웨딩드레스가 이제 바로 그 은빛 드레스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스커트 모양이 앞뒤로 넓게 퍼진 형태가 아니라 옆으로 가로형으로 넓게 퍼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파니에라고 해서 마치 바구니를 골반 양쪽 골반에 이렇게 속옷으로 패티코트와 같은 지금의 패티코트와 같은 파니에를 안에다 입고 이런 실루엣을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이제 복도를 걸어갈 때나 문을 출구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개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서 이렇게 문을 통과했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일화이기도 하죠. 은빛 드레스를 자세히 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제 다른 뭐 직조 기술이 크게 발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비딩 장치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화려하게 자수가 놓여져 있는데 사실 이제 봉제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정말로 재단사들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뭐 자수부터 옷을 이제 바느질하는 것까지 다 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공들여서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재 역시도 이제 레이스 같은 이제 소재를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단도 은은하게 이제 펄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좀 이제 광택이 나는 소재를 이 당시부터 이제 조금씩 입기 시작을 했었네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이제 결혼식 때 신부가 흰색을 주로 입었지만 이렇게 은빛 외에도 이제 금빛 또는 자수가 놓여져 있는 드레스가 이제 또 등장했다고 해요.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살짝 은빛인데 금빛도 살짝 감도는 듯한 이중 컬러가 느껴지는 그런 사틴 웨딩 드레스예요. 질감이 제가 보기엔 지금의 타프타 소재의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상의는 또 이렇게 붉은색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제 오프숄더 위에다가 레이스로 이렇게 플라우스 처리되어 있는 부위와 스커트만 거의 뭐 흰색에 가까운 뭐 은빛 드레스였다면은 상의는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이제 드레스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준비한 이제 사진 자료를 보실게요. 현재 전시되어 있는 웨딩드레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드레스가 바로
바르셀로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검은색 웨딩드레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드레스를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웨딩드레스 하면 흰색만 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은색 웨딩드레스가 있을 수 있지? 진짜로 이게 실제로 결혼식 때 입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당시 말고도 세계 2차 대전 때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애도는 표해야 되겠으나 또 결혼식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신부들이 어쩔 수 없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선택하지 않고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많이들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이제 뭐 축복받아야 되는 결혼식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가족의 죽음을 또 슬픔을 애도해야 되는 마음을 이렇게 옷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정말 볼 수가 없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이제 해외에서는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뭐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들도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뿐만이 아니라 붉은색 웨딩드레스, 레드드레스를 이제 웨딩드레스로 입기도 해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에 붉은색 웨딩드레스에 붉은색 베일을 쓰고 마찬가지로 검은색 웨딩드레스에 검은 베일을 쓰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검은색 하면 일단 장례식 분위기가 떠오르고 굉장히 그런 세계대에서는 보수적인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입는다는 것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이제 블랙 드레스를 결혼식장에서 입는다는 건 더더구나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리허설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다양한 컬러를 이제 입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리허설 촬영을 할 때 신부가 화이트 드레스 2벌과 유색 드레스 1벌 이렇게 3벌을 입고 촬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색 드레스를 고를 때는 대부분 이제 컬러가 들어가 있는 드레스가 너무 유행을 타다 보면 자칫해서 좀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컬러가 있는 색보다는 주로 어 이제 유색 드레스 중에 이제 블랙 컬러가 제일 무난하니까 유행 타지 않고 블랙을 이제 선택해서 촬영 때 입기도 해요. 근데 이제 블랙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간혹가다 보수적인 이제 분들은 부모님이 블랙은 좀 피하라고 했다고 드레스 컬러를 골랐다가도 이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물지만 실제로 이렇게 블랙 웨딩드레스를 많이들 또 입고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 외에도 19세기 후반에는 파란색 웨딩드레스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참 재미있죠. 한편 민족학자 아놀드 방 제넵에 의하면은 1808년도에는 체리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도 해요. 이렇게 정말 웨딩드레스가 다양한 컬러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19세기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부르주아의 결혼식에서 유행과 도덕적인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흰색 웨딩드레스를 더 빛나고 매끄럽게 만드는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19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직조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 봉제 기술도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웨딩드레스 소재로 거의 제한적으로 쓰여졌다면 이제 무알의 뭐 사틴, 뭐 다마스 실크, 벨벳, 진주와 같은 그런 얇은 천들이 웨딩드레스를 더 빛나고 화려한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입혀졌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거를 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들은 왜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천을 쓰고 왜 이렇게 화려하게 비즈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한 적 없으세요? 굉장히 웨딩드레스는 극에 달할 정도로 화려하게 입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도 19세기에도 이렇게 빛나는 천을 입었던 이유는 위험과 악령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이 반짝이는 소재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 거울을 놓는다든지, 예, 그리고 결혼식에서 신부의 의상에서도 이제 그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맑고 투명한 이런 이제 소재를 통해서 신부의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전에는 그냥 웨딩드레스니까 화려하고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를 그냥 입나 보다 의심 없이 생각을 했었다며 이제는 그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저렇게 화려하게 입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웨딩드레스의 기원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잘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저는 이제 또 다음 음, 수업을 또 준비한 국내 웨딩드레스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그 웨딩드레스가 흰색뿐만이 아니라 검은색, 붉은색, 체리색, 은색, 금색으로 많이 이제 입혀지기도 해서 지금도 사실 이제 완전 화이트가 아닌 살짝 금빛이나 은빛이 들어가 있는 드레스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입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즈가 화려하게 입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이제 화려한 또 조명을 받았을 때 더 신부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들 웨딩드레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많이들 웨딩드레스를 일반적으로 입지만 처음부터 웨딩드레스를 입진 않았죠. 그러면은 누가 언제부터 웨딩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는지 그 시간 속의 여행을 우리 함께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성으로만 수업을 들으니까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을 내시고 네, 이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세 번째 수업 이제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